이재명 대표의 초창기부터의 모습들은 비호감도가 높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긍정적인 모습을 자꾸 이제 정치적 공세로 치환하다 보니까 그 비호감도가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전염병이에요? 뭘 옮아가요? 높지가 않았는데 김병민 대변인이 평소에는 말을 잘하고 잘 알아듣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통령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 찐 보수 패널이 나오면 저희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서로가 서로에게 야, 저분은 진짜 찐보수다. 저분은 진짜 찐진보다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라고 느낀 건 아닌데 네, 찐 보수. 찐 여당. 그러니까 찐 윤석열이다라고 그렇죠, 느낀 그렇죠. 게 대선 때도 우리 김건희 여사 막 주가 수사할 때 그때 계속 뭐라 그랬냐면 와, 묻는 검사들이 수사했는데도 안 나왔다 막 이랬거든요. 아, 탈탈 털었는데도? 탈탈 안 네. 나왔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최근에 이 수사나 이거 봤더니 아 그때 뭐 탈탈 털고 다 털었는데 뭐 나오겠습니까? 인터뷰에서. 인터뷰도 그랬잖아요. 발언이 토시 하나 안 다르다. 똑같아. 와, 오징이 그전에 똑같다.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수사 탈탈 털었는데도 네. 나온 게 없다. 오. 난 깜짝 놀랐어요. 윤심이 여기 있네요. 야, 이거 극찬 아닙니까? 이거 아, 극찬. 그러게요. 너무 이렇게 또 할 거 띄워주시니까. 아, 띄워준 거예요? 아,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대변인을 했는데 네. 당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아, 입이죠, 입.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같은 입장을 가져간다. 상황에 따라 말 바꾸지 않고 네. 시종을 일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우리 현근택 대변인 선거 때부터 열심히 같이 했는데 찐 진보처럼 보일 때. 민주당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항상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렀을 때 그 당시 변호인이 현근택 변호사였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네. 불신하는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니까 네. 변호인이 현근택. 민주당이 진짜 찐이구나. 이거는 도저히 방어가 안 될 것 같을 때 혹시 로펌이나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현근택 위험할 때마다. 변호사님을 예. 부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찐이다. 아, 요거는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저는 약간 이제 방송이나 언론이나 대응이고 변호인이 따로 있어요. 김용 변호인도 변호인들이 한 3-4분 정도 되고요. 그 전에 추미애 장관 때도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변호사들이 언론을 상대하거나 방송을 상대하는 거 굉장히 부담감이 많아요. 재판하거나 이럴 때. 왜냐하면 이게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막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제 방송에서 언론에서 다루는 건데 네. 그거 하는 거에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특히 정관 출신들은 더 그래요. 와, 62.6% 소수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 비호감도가? 네. 높은 비호감도의 원인이 뭔지 한 단어로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비호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감. 근데 어떻게 이 두 분이 소수점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거 참 뼈 아프다, 뼈 아파. 양쪽 다. 자, 확인을 한번 적으셨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능력 부족과 이재명?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가 이재명이요?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의 비호감도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저 먼저 설명 좀 할게요. 예. 이재명 대표의 초창기부터의 모습들은 비호감도가 높았어요. 형수 욕설 그리고 아, 그 당시 성남시장 때부터? 예, 성남시장 때 나왔던 정신병원 입원 의혹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 끊임없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과정들을 거치고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 때 맞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긍정적인 모습을 자꾸 이제 정치적 공세로 치환하다 보니까 그 비호감도가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두 분이 비호감도가 똑같이 높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비호감도가 높지 이게 않았는데 무슨 전염병이에요? 뭘 옮아가요? 높지가 않았는데 네. 한쪽은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자, 그럼 호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네. 나의 비호감도를 낮추기는 어려우니까 네. 상대방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대선 불복처럼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할 거야, 김건희 여사가 문제일 거야, 무슨 무속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끌어냈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 비호감도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는 그대로 올맞다. 그래서 윤석열 아니, 나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좀 알려줘요. 새로운 기법의 분석이었네요. 아니, 이게 무슨 바이러스냐고. 여론이 움직인대요. 여론이 아니 우리 움직이니까. 김병민 대변인이 평소에는 말을 잘하고 잘 알아듣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뭐 근데 이 바이러스냐고.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는 호감이었는데 지금 비호감이 높아졌다는 게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다른 게 맞습니다. 아니라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호감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그게 가려진 거였다. 본질이 아니다. 그 왜냐면- 과거가 거품이었다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는 선거라든지 출마를 하게 되면 다 나옵니다. 가족 문제라든지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뭐 능력 부족이라 썼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은 모든 국가 운영에 책임이 있어요. 외교, 맞죠. 안보, 최근에 뭐 무슨 무인기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다 책임이 있거든요. 경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칭찬을 듣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뭐 작년에 무역 적자도 500억 달러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죠. 경제도 어렵죠. 고물가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뭐 노동개혁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느껴요. 경제 어려운데 근로자들은 쉽게 자르려고 하나? 지금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을 다 노동자한테 지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뭐 야당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네. 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 좀 비전을 제시하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사하고 뭐 감사하고 전 정권 아무리 해봐야 네. 본인의 그건 올라가지 않거든요. 보여줬잖아요. 지금 8개월 동안.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예. 겁니까? 민생을 살리면 비호감도는 떨어질 것이다. 호감도 올라간다. 당연하죠. 이거 또 대안까지 제시를 김병민 비대위원도 대안 제시해 예, 주셔야죠. 그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비호감도를 대표의- 낮추는 방법. 비호감도를 떨어뜨릴 수만 네네네. 비호감도를 떨어뜨리려면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아주 깜짝 간단한 게 놀랐어. 뭐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요? 유동규 전 본부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들을 다 얘기하면 되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대장동에 대한 수사에 좀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일 거야 생각되는 국민적 여론이 비호감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빨리 수사가 좀 정리돼서 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재명 대표 말이 맞으면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비호감도는 예. 낮아질 것이다.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네요. 사법 리스크 부분이 대변인, 대해서. 대변인 얘기 중에 딱 쓸 말이 하나 있어요. 빨리 결정을 내야 된다. 빨리. 검찰이 사실은 이거 작년부터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권 바뀐 다음에도 지금 8개월째 수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FC 문제든 대장동 문제든 쌍방 문제든 사실은 지금 한 4, 50명 검사가 매달리고 있고 뭐 200분대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결론 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뭐 한 3, 4월 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유는 뻔해요. 그냥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어려운 수사 아니거든요. 홍준표 시장도 그러잖아요. 검사 처리 무능한 거냐. 대장동 수사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왜 결론을 못 내냐 이러는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빨리 결론 내면 민주당도 빨리 결론 내는 게 당연하죠. 좋은 상황이 되는 거군요.